자, 이번 사건은 야구장인데요. 8월 6일 저번 주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그래요. 일요일이었는데 서울의 종합운동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녁 6시 반 프로야구 경기가 있던 날이었대요. 이때가 경기는 캐츠팀과 독스팀의 경기로, 고양이 대 강아지 경기로 12대 2로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진 채로 캐츠팀의 승리로 끝이 난 경기였다 그렇습니다. 경기는 10시 반, 밤 10시 반에 끝났고 각 팀 선수들은 경기가 끝나고 각자 집과 숙소로 돌아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났으니까 여기 청소를 해야겠죠. 경기장 내부 정리를 위해서 청소 직원들이 이제 뭐 각각 여기도 객석도 치우고 뭐 내부 화장실도 다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독스팀의 탈의실을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면서 바닥에 주저앉게 됐다고 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곳에는 피로 얼룩진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고 그래요. 청소부는 곧바로 119와 112에 전화를 했고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독스팀의 최지용 씨로 밝혀졌는데요. 사건 현장인 거죠. 뭐 둔기에 머리와 온몸이 맞은 듯 보였었대요. 그리고 이미 발견 당시에는 숨이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쓰러진 최지용 선수의 옆에는 흉기로 보이는 피에 물이 든 지용 선수의 야구방망이가 놓여져 있었다 그래요. 자, 관계자의 증언을 들어봤거든요. 관계자의 증언으로는 이날 경기가 끝나고 독스팀 선수들은 모두 같은 버스를 타고 움직였는데 퇴근을 했겠죠. 최지용 씨만, 이 피해자만이 약속이 있어서 늦게까지 혼자 탈의실을 더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혼자 남아있다가 죽은 거죠. 이거에 따라서 경찰은요, 경기장에 왔었지만 알리바이가 없는 최지용 씨 주변 인물 4명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었다고 합니다. 증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의자는 언제나처럼 4명입니다. 사이먼은 용의자 4명 문제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박기자 신선수, 김감독 남성팬이네요. 이 사람은 남씨고 이름이 성팬이에요. 참고로. 그렇습니다. 이 김감독도 이름이 감독이고 성이 김씨고요. 그런 식입니다. 자, 박기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최지용 선수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지용 선수가 김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따로 남아서 김 감독이랑 얘기를 했네. 두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지용 선수의 개인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본인이랑 마지막에 남았던 것 같네요. 박 기자. 이날 경기에 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최지용 선수 때문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팬들도 어제 경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심선수. 심선수는 참고로 상대팀입니다. 캐츠팀. 죽은 최지용 선수는 독스팀이고요. 이날 경기에 패배했었죠. 큰 점수로. 심선수는 상대팀, 캐츠팀 되겠습니다. 저는 어제 독스팀과 경기가 끝난 뒤 탈의실에서 샤워를 한 후에 옷을 갈아입고 마지막으로 탈의실을 나갔습니다. 캐츠팀의 탈의실에서 마지막으로 나간 사람이구만. 그리고 최지용 선수랑 마주쳤었죠. 아마 박 기자랑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인 것 같았어요. 어제 경기 도중 최지용 선수가 저에 대한 오해를 해서 말다툼이 잠깐 있었습니다. 말다툼이 있었다. 오해가 있었다. 뭐 그러네요. 자, 세 번째, 김 감독 되겠습니다. 어제 경기가 끝나고 최지용 선수랑 이야기를 했어요. 컨디션이 어떤지를 체크했고요. 감독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이죠. 다음 선발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최지용 선수가 오늘은 부진했지만 다음 경기에는 잘해보겠다 이런 등의 말을 하면서 이야기가 잘 마무리됐고요. 내일은 경기가 없는 날이니 잘 쉬고 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남성팬. 저는 어제 경기가 끝나고 유명 팬 중에 한 명이래요. 굉장히 뭐랄까 좀 이렇게 네임드 팬인가봐. 뭐 이렇게 뭐 선수들이랑 사진도 많이 SNS에 퍼지고 막 그런 팬인가봐요. 저는 어제 경기가 끝내고 선수들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솔직히 어제 경기는 너무 실망스러워서 한마디 하려고 기다렸다는. 나오는 선수들을 다 봤지만 결국 최지용 선수는 보지 못했다는. 슬프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약간 좀 덕심이 있는 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명의 진술 다 들어봤고요. 이것의 모순점을 좀 파헤쳐 봐야겠죠. 자, 사이먼 불러봅니다. 임원이 형, 저 왔어요. 이번 사건의 제한시간 15분입니다. 쿨한데 뭐 인사도 없고. 질문은 개수는 몇 개지?
질문 개수. 질문 개수 7개. 오케이. 자, 시계 띄우고요. 자, 그러면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리 시간입니다. 일단 개요부터 짚어보면은 이날 큰 점수 차로 졌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독스팀이 큰 점수 2점 12대2로 졌대. 콜드게임으로 끝난 거야. 근데 그 대부분의 책임이 이 죽은 최지용한테 있다고 합니다. 경기를 그날 워낙에 너무 못했대. 혼자 탈의실에 남아있다 죽었고, 죽은 그 흉기는 아마 최지용이 직접 사용하던 자기의 개인 야구방망이인 것 같고요. 온몸에 다 맞은 것처럼 죽었다라고 합니다. 지문, 야구방망이에 지문이 남았을까요? 그거 먼저 물어볼까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자, 일단 물어볼게요. 최지용의 야구방망이에 남은 지문은 누구의 것이 있습니까? 일단 의심 가는 게 다 의심 가지 않아요? 근데 사실 김감독 같은 경우는 진술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했어요. 의심 가지 않게. 근데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거나 뭐 그렇다면 이제 김감독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최지용 선수 지문뿐이다. 아, 뭐지? 피는 왜 물들어 있지? 근데 피해가 흉기가 야구방망이가 아닌가? 일단 박기자 한 명만 뜯어볼게. 자, 박기자 인터뷰했다 그랬어요. 김 감독이랑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박기자를 만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지용이 죽기 전에 지금 밝혀진 증언대로라면은 죽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박기자입니다. 박기자가 아니라면 밝혀지지 않은 누군가가 또 있겠죠. 승부조작 같은 거 의심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진술에서 승부조작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무턱대고 물어봤다가 아니면 질문하면 난리니까 그 정황이 좀 포착이 돼야 물어볼 수 있는데 승부조작의 느낌은 아직 없거든, 증언에서. 저에 대한 오해? 심 선수 진술 중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저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그거 좀 물어볼까? 피해자가 심 선수에게 오해를 했다는 것은 무슨 어떤 일입니까? 최지용은 죽을 때 이렇게 온몸에 다 맞았대요. 다 온몸에 이렇게 맞은 자국이 있었대요. 두 번째 질문 갑니다. 오해란 사람 이름인 줄. 진술. 심 선수 진술입니다. 질문 이거죠. 진술에서 말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제가 승부조작을 했다고 하지 뭡니까? 전 아니라고 했고요. 단지 그뿐이었습니다. 승부조작이라. 죽은 최지용이 상대팀의 심 선수의 승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박 기자가 그 냄새를 맡아서 최지용에게 가서 어떤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걸 입막음하기 위해서 심 선수가 죽였다. 그럴듯한 그림이죠. 그러면 일단 이런 그림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심 선수 근데 왜 최지용은 이렇게 경기에 부진했지? 지가 마치 승부조작을 한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추가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오케이, 땡큐. 사이먼 일 잘할. 추가 증언. 경기장 관리자의 증언이 왔어요. 어제 독스팀 팬 한 분이 경기가 끝나고 몰래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 제가 쫓아냈어요. 독스팀 팬. 걔네 남성 팬 덕후.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선수가 아닌 건 딱 보면 알지요. 그치? 기웃기웃거리길래 수상해서 얼굴을 유심히 받았습니다. 남성 팬 저분입니다. 그리고 건물 밖으로 나가는 문에 CCTV만 진짜 CCTV입니다. 다 달려있긴 한데 모조품이구나. 가짜. 건물 밖으로 나가는 문. 근데 건물 밖으로 마지막에 나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쵸? 그 뒤로 누군가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박 기자 추가 진술도 있거든요. 증언. 제가 지용 선수 인터뷰를 위해 기다리는 동안 감독님과 지용 선수가 대화를 했다라는 말을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잘못 들은 건지 감독님이 인터뷰 끝나고 이따 봐 라고 하는 걸 들었거든요.
분위기도 좀 살벌했던 것 같고 지용 선수가 미안한 기색보다는 감독님한테 까칠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용 선수 인터뷰 후에는 심 선수를 만났는데 다투는 것처럼 그러니까 최지용이랑 박 기자가 인터뷰하고 헤어졌죠. 그리고 나가다가 봤는데 최지용이 심 선수랑 만나고 있는 장면을 또 봤대. 근데 서로 다투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게 오해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심 선수가 제 쪽을 한번 보더니 굽신거리면서 사과하더라고요. 그리고 둘은 헤어졌습니다. 남성 팬 좀 한번 더 물어볼까요? 원래 과한 사랑은 집착이 되면서 또 살인도 할 수 있거든. 남성 팬이 자기가 좋아하는 팬인데 응원하는 팬인데 경기를 망쳤어. 선수를 그래서 죽였나? 얘가 지금 더 크니까 가능한 거야. 더 크니까, 그지? 자, 남성 팬에게 질문 좀 해볼게요. 남성 팬은 왜 경기장에 들어갔었나요?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진술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문손잡이의 질문이 남았을려나? 어디까지 들어갔는지도 궁금하고 어디 만들었는지도 궁금하고. 세 번째 질문. 경기장에 들어온 이유. 경기장에 왜 들어왔었나요? 남성 팬입니다. 지용 선수를 기다렸는데 나오지 않는다는. 경기장에서 빠져나갔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들어가 봤다는. 사실 탈의실까지 가봤다는. 하지만 이미 죽은 걸 봤다는. 나는 범인이 아니라는. 신고를 했다가는 제가 범인으로 몰릴 것 같아서 사실을 숨겼다는. 목격을 했네. 얘 말대로는. 진짜 그런 건가? 승부 조작이 있었는데 감독은 알고 있었고. 이거 아니냐? 퍼즐이 갑자기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최지용이 심 선수를 오히려 너 승부 조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했던 거야. 왜? 자기 방어지. 제발 저려서 자기 방어한 거지. 김 감독은 근데 이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냄새를 맡았어. 그리고 박 기자도 이걸 들어보고 이제 이런 정황이 포착해서 취재를 하러 나왔던 거죠. 남성 팬도 알게 된 거야. 이걸 들어왔다 이제 숨어서 이렇게 엿보고 승부 조작의 인터뷰를 보고 있다는. 다 본 거지. 다 알게 된 거지. 이 사람들이 지금 승부 조작이 있다는 걸. 최지용이 승부 조작을 하는 선수예요. 화가 난 거야. 내가 사랑하는 내 팬을 망치고 있어. 넌 죽어야 해. 그래서 막 때렸나? 요런 그림이 좀 그려지긴 하거든요. 아니야. 일단 좀 더 파헤쳐보자. 이걸로 하면 아직 6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CCTV 확인해볼까요? 아까 여러분들 얘기 좀 있었는데 CCTV 얘기. 경기장 입구에 CCTV 확인 가능한가요? 이 넷은 승부 조작에 대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서로가 이 사람도 알고 있나?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자, 네 번째 CCTV 갑니다. 일단 저는 남성 팬 같은 느낌도 나요. 자, CCTV 한번 보겠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문의 CCTV 확인. 요거는 진술 내용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 10시에 기자가 들어감. 10시 30분 심 선수가 나감. 10시 40분 남성 팬 들어감. 12시 감독이 나감. 12시 5분에 기자가 나감. 12시 10분 남성 팬 나감. 남성 팬 느낌 나지 않나요? 사망 추정 시간 알아볼까요? 오케이, 그거. 자, 일단 사망 추정 시간까지 알아보고 생각해볼게. 여기에 모순점이 분명히 남아있을 거야. 자, 최지용의 사망 추정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진술과 이 나가는 시간을 대조해보면 모순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최대한 다 써야 돼, 빨리. 10시 45분이 사망 추정 시간이야? 10시 45분. 10시 45분 이후에 감독, 기자, 팬 다 나갔네? 심 선수는 아닌가요, 그러면? 11시 45분이면? 잠깐만, 11시 45분에 죽었다. 심 선수가 될 수는 없네요. 심 선수는 안 되네. 아니, 근데, 경기장 입구를 빠져나갔지만 경기장 그 근처에 있을 수 있잖아. 왜 다른 기자랑 감독이 인터뷰할 수도 있고, 그죠? 화장실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경기장, 그러니까 이
탈의실은 나갔지만 경기장은 아직 안 나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감독, 기자, 남성 팬인데 죽일 수 있는 사람, 죽여도 되는 사람, 그럴 만한 정황이 일단 의심이 되는 사람, 남성 팬밖에 없죠. 감독이 자기 선수가 승부조작했다고 뭐 살인을 하냐? 그건 아닌 것 같고, 감독이 브로커인가? 승부조작이면 그 브로커의 역할도 꽤 중요하잖아요. 그 아까 심 선수 증언 중에 그 둘이 막 그 자기 그 뭐냐 최지용이랑 막 다투고 있었는데 기자가 오니까 인사를 했단 말이야. 굽신걸 아! 한패야. 박 기자, 심 선수, 최지용 한패야. 한패인데 박 기자가 브로커야. 심 선수, 그러니까 원래 심 선수가 져야 되는데 심 선수 팀이 근데 최지용이 너무 못해갖고 져버린 거야. 그래서 심 선수가 막 시비를 걸었겠지. 자기 이거 지금 조작비 못 받으니까. 예, 그래갖고 이제 최지용이 너 승부 조작하냐? 왜 이래? 이런 거 갖고 그 박 기자가 와가지고 승질나서 죽인 거야. 박 기자가 심 선수가 이제 그 박 기자가 브로커고 뭐 승부 조작에 그거 뭐냐 오버마인드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심 선수가 승부 조작을 해야 되는 애야. 최지용은 착한 애인 거지 사실. 김 감독은 근데 최지용을 의심해요. 왜? 이상하게 못했으니까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남성 팬을 그러면 남성 팬이 아니면은 저는 박 기자로 갈게요. 자, 남성 팬이 아닐 수 있는 이유 뭐 있을까? 남성 팬이 범행을 저지를 수 없다 라고 할 만한 증거가 있을까? 김 감독도 이 승부 조작에 연루가 돼 있다. 이거 되게 어렵네. 연루가 돼 있다 라고 하면은 김 감독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건가? 심 선수가 박 기자에게 사과를 한 이유는? 자, 질문 이것까지 유효합니다. 아직 시간 안에 질문했기 때문에 이거 들어볼게요. 이번 사건 좀 어려운 것 같아. 자, 사과 이유 나왔어. 이거까지 봐야 됩니다. 우리 이거까지 볼 수 있어요. 그건 제가 경기 중에 몸에 맞는 공을 던져서였습니다. 심 선수가 투수구만. 몸에 맞는 공을 던졌대. 고의사구 던졌다는 거지. 별거 아니지만 나 기분 나쁠 수 있다. 그럼 우리 이제 답 내려야 되는데 이거 승부 조작이 맞는 것 같고요. 이러면 남성 팬 합시다. 제가 볼 때 이랬던 것 같아요. 자, 퍼즐을 정리해보자면은 심선수는 여기에는 이 사건에 상관이 없어요. 자, 누구냐? 걔 누구냐? 죽은 최지용은 브로커로부터 이제 승부조작을 하기로 했어. 승부조작해서 진 거야 지금 이 게임이. 심 선수가 근데 몸에 맞는 공을 던졌어. 너무 아파. 그것 갖고 그냥 개인적으로 싸운 거야. 승부조작과 상관없이 고의사구가 발생했던 거예요. 몸에 맞는 공 발생했던 거고 이제 그걸로 경기 끝나고 싸웠지. 야, 아프다. 너 왜 내 몸을 맞추냐? 승부조작하니? 뭐 이랬던 것 같고. 그걸 이제 박 기자가 본 거죠. 김 감독도 이제 자기 선수가 뭔가 부진하다 보니까 승부조작한다라는 낌새가 좀 이렇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박 기자는 이제 그 냄새를 맡고 이제 취재를 온 거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남성 팬은 몰래 들어왔다가 이 인터뷰를 들은 겁니다. 승부조작 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그래서 이제 빡쳤어. 나의 팀을 헤헷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최지용, 내가 정의의 심판을 내리겠다는, 내가 죽인 거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자, 맞출게요. 야, 뭐 아니면 이거 대반전인데 진짜. 아니면 안 되는데. 대반전인데요. 갑니다. 2번 야구 선수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진성 덕후 남성 팬을 지목하겠습니다. 원래 집착이 과하면은 좀 뭐랄까 자기가 좀 절대자가 된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
이번 야구선수 살인사건의 범인은 진성 덕후 남성 팬이 아닙니다. 뭐야? 야, 뭐야? 진짜 범인은 김감독! 아, 대박! 진짜! 와, 진짜! 김감독이야! 가장 가능성 없는 게 상상도 못했습니다. 김감독이라는 거는. 일단 마무리해야죠. 사이먼이 공개하는 이번 야구선수 살인사건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김감독은 야구선수들에게 뇌물을 받고 지원금을 횡령하는 등의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피해자인 최지용 선수에게 들켰던 거예요. 김감독이 문제의 원흉이었구나. 바른 생활을 하는 최지용 선수는 자신의 감독이 비리를 저지른다는 것에 큰 배신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건 전날 김감독과 최지용은 큰 갈등을 빚었대요. 김감독은 돈으로 최지용을 회유하라고 했어. 야, 이거 줄 테니까 모른 척 좀 해줘.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 하지만 이게 통할 리가 없었어. 바른 생활 사나이 최지용에게는 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건 당일도 승부 조작을 방해하기 위해서 포수이자 타자였던 최지용은 자신의 실책으로 많은 점수를 내줬고요. 개인 인터뷰가 진행되려 하자 당황을 한 김감독은 최지용을 잡고 절대 인터뷰에서 자신의 비리를 이야기하지 말라 라는 말을 했답니다. 하지만 최지용은 자신이 떳떳하고 못할 이야기가 없다 라면서 강경하게 대처를 했고요. 최지용은 인터뷰에 비리에 대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에게 되게 위협만 했지, 저 이거 밝힐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해놓고 막상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알아서 하지 못하게 그만두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박 기자랑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안 했대요. 비리에 관련된 사람 중에 승부 조작을 주도하는 심 선수도 있었다. 아하! 아, 심 선수가 그거구나. 승부 조작을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그 최지용을 몸에 맞춰서 내보낸 다음에 점수를 내서 우리가 지게 하려고 했는데 최지용이 더 못했어. 그렇게 그 김 감독의 계획을 망치게 하려고. 그렇구만. 그래서 최지용은 인터뷰가 끝나고 아까 그 심 선수랑 만나서 이제 싸웠다 그랬죠. 너 뭐 승부 조작하냐 뭐 이런 얘기, 그지? 정신 차리라고 조언을 해주다가 언쟁을 하게 됐고요. 하지만 박 기자가 보았던 것을 알고는 심 선수는 최지용에게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하고 정신 차린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 감독에게 연락을 했어요. 최지용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아, 심 선수가 김 감독에게, 상대팀 감독에게 연락을 했어. 둘이 연루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봤지. 김 감독은 최지용을 없애지 않으면 비리가 드러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에 계속 알려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김 감독은 씻고 있는 최지용 선수를 기다렸다가 자기 팀 선수니까 뭐 대기실 가도 이해하지 않겠죠. 혼자가 된 것을 노려서 장갑을 끼고 탈의실에 들어가서 뒤에서 최지용 선수를 공격했다라고 합니다. 머리와 몸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최지용 선수를 즉사했고 김 감독은 자신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지용 선수를 기다린 사람이 있었죠. 바로 그 남성 팬이었습니다. 그는 밖에서 최지용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자 몰래 잠입을 해서 들어갔어요. 탈의실에 찾아내서 문을 열었는데 이미 최지용은 목숨을 잃은 상태였던 거죠. 자신이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진성 덕후 남성 팬은요, 아무것도 못 본 척 했고요. 몰래 나가려다가 경기장 관리자에게 쫓겨났었던 거죠. 문고리에 있는 남성 팬의 지문이 남아 있었대요. 하지만 배트에 남아져 있지 않은 것으로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였구나. 역시 남성 팬, 역시 덕후는 정직했군요. 정직한 덕후였네요. 김 감독이었구나. 우리가 뭘 놓친 게 있을까? 좀 물어볼까요, 사이먼한테? 사이먼, 이 사건에서 놓친 게 있나요? 이거 개어려움, 핵어려움. 박 기자의 진술에서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는 최지용 선수와 자신을 보고 사과를 하는 심 선수, 요걸 내가 놓쳤나? 그러니까 둘이 싸웠어. 근데
최지용은 자기가 잘못했잖아. 경기를 지게 했으니까. 근데도 당당해. 근데 이긴 애는 잘했잖아. 근데도 미안해 한다는 거지. 여기가 뭔가 모순되는 행동이다. 말과 행동이 달랐다. 이걸 좀 파고들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좀 어려웠다, 이 부분이. 아, 그랬네요. 아, 이거 남성 팬에게 좀 미안하네요. 아, 남성 팬 미안하다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번 사건 좀 어려웠습니다. 이번 사건 어려웠어요. 그래도 한 번은 맞춰서 이번에도 비겼습니다. 다음엔 승부를 확실히 가려내 봐요. 수고했습니다. 역시 당신은 나의 호적수.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는 맞추고 하나는 틀렸네요. 매주 금요일 10시부터는 범죄 추리 게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